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오늘 심리상담센터 창업 시리즈 3탄 잘 되는 심리상담센터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잘 되는 심리상담센터의 비밀. 제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본 결과 5가지 정도의 비밀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잘 되는 심리상담센터는 그들만의 홍보와 마케팅의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하시는 분의 전문성이 좀 이렇게 확보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센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자가 그 상담을 하고 있는 내부의 내담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수입원 외에 기타 다른 활동들을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함께 일하는 인적 자원들이 좀 풍성했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함께 일하시는 분들, 협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1인으로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습니다. 이제 1인 기업처럼. 근데 이제 1인 기업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센터 운영에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특징들을 5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홍보와 마케팅의 특별함인데요. 방송 출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센터들은 굉장히 이제 홍보 효과가 무척 큰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전문성이나 뭐 학벌, 뭐 학력,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방송 출연을 하면 방송계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실력과 여러 가지 기타 백그라운드가 검증이 됐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좀 인증받았다? 약간 그런 공증의 차원에서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센터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또 호감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방송을 낼 때 그 전문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뭐 어쨌든 자기들을 출연시키겠다고 하고 전문가로 인증을 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나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 전문성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검증이 되거나 공증이 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최근에 그 심리 상담사가 뭐 위험하다라는 그 추적 60분 그 프로그램을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분이셨고 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뭐 그루밍 성폭력 같은 이슈로 소송에 좀 휘말렸었고 어쨌든 뭐 그게 뭐 합의했던 건 합의하지 않았던 건 어쨌든 자기가 관계되는 누군가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는 일단 학회나 전문가로서는 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게 공증이나 검증이 되진 않다 하더라도 사실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라디오도 패널도 많이 활동을 하세요. 전문가 패널로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라디오 패널, 그다음에 TV 방송 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홍보나 마케팅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마녀사냥이가 출연했던 그 이제 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다가 무슨 막 약간 연애 상담 비슷하게 활동을 하셨던 그 곽정은이라는 분이 최근에 상담센터를 저는 개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분이 사실 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적으로 전문가이지만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케어에 대해서 전문가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약간 퀘션이죠. 하지만 이분이 방송 출연해서 굉장한 팬덤을 갖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다. 또 이분이 패널로 와서 얘기하신 것들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에게 가겠죠. 이렇게 홍보가 방송 관련된 홍보나 마케팅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팬덤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센터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 뭐 2년, 3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애라는 분 잘 알고 계시죠? 상담 성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도 그 구성애 연구소를 갖고 계시는데 이분 뭐 방송 출연해서 엄청나게 유명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일반 강의를 가셔서 받는 돈도 꽤 높죠. 그 김미경이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도 썼었고 이분도 굉장히 방송 매스컴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1회 강의에 거의 1,5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그 강의로 뿐만이 아니라 이미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 출연 굉장히 홍보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방송 출연 외에 SNS 홍보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다음 블로그, 유튜브 같은 SNS 홍보 마케팅을 굉장히 원활하고 하고 계셨던 분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센터도 잘 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문성이나 뭐 실력을 떠나서 일단 블로그에 팬이 많거나 이런 SNS에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엔 뭘 올려놔도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홍보 방식을 택했을 때 상당히 좀 이제 운영이 잘 됐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SNS에 뭐 한 10만 명 정도의 팔로워들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뭘 올려도 1%만 보더라도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만 그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듣는다 하더라도 뭐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SNS 같은 홍보 마케팅이 좀 탄탄하게 잘 돼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인데요. 그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상담센터 어디가 괜찮은지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자신의 증상을 쓰시면서 검색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그런 검색 부분에 또 이제 뜨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라는 거죠. 실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뭐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올렸는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하시고 거기에 해시태그 같은 거로 또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고 오셨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일찍부터 심리와 관련된 상담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SNS 활동을 좀 충분히 하시다가 센터를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상담사 열정도 그런 의미로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거겠죠. 네, 저도 언젠간 제 센터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로 뭐 개업식이든 뭐 센터에 대한 홍보든 언젠가 저도 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단지나 광고 부착 등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실제 전문가들이 참 소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제 학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 딱 맞아 떨어지는 전공은 아니지만, 왜 독서 치료나 무슨 뭐 예술 치료 이런 뭐 계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하철 지나가다가 보는데, 뭐 부부 상담, 이혼 전문 상담, 무슨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철에다가 광고를 붙여놓으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의 홍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 센터들이 운영이 굉장히 잘 됐던 거로 봤습니다. 네, 다음은 운영자의 전문성인데요. 그 상담제 그 실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또 센터의 이제 운영자 분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냐?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적으로 최고봉에 있다. 또는 뭐 경력이 최고봉에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박사 학위 같은 것도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학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겸임 교수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분야 지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좀 전문가로 또 인증이 되기 때문에 공증이 또 실력을 또 공증할 수 있다라는 뭐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일반 사람들은 상담심리학회 1급, 2급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무슨 상담 교수로 있다. 그러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고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시면 조금 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학생들을 통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분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겸임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때 또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바이저인데요. 상담 학회에서 수련 감독으로 활동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1급을 따시게 되면 이제 부 슈퍼바이저고 부 슈퍼바이저를 5년 있게 되면 주 슈퍼바이저가 됩니다. 어쨌든 부든 주든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시게 되면 밑에 이제 수련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런 슈퍼비전을 받는 학생들을 통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 분석이라고 해서 자기가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급의 이제 상담사들에게 교육 분석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슈퍼바이저를 통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력인데요. 본인이 만약에 청소년 대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다. 그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미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많은 내담자들을 이제 지나왔겠죠. 그런 이제 풍부한 내담자들이 이제 네트워크나 인맥으로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내가 과거에 상담을 받았던 이분이 굉장히 뭐 잘했다, 좋았다라고 하면 또 그 선생님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랜 경력이 이제 쌓아지면 내담자나 그리고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뭐 학부모들 여러 명의 어떤 이제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1년 후든 2년 후든 받았던 분들한테 또 이 소문으로 소문이 나기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 전문가 기관 관련된 또 그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런 실력과 경력이 좀 입증이 되면 그 내담자라든지 주변의 어떤 전문 사람들로부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외부 강의 기회인데요. 다들 뭐 어떻게 해서 강의를 나가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지인을 통해서 외부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우연치 않은 뭐 기회에서 강의를 나갔다가 계속 강의 기회가 이어지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네트워크로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심리상담사 계통의 일들은 물론 이제 실력이 입증이 돼서 지원을 해서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주변 지인들 통해서 뭐 엮여서 외부 강의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학교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프라가 좋아도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안 쓰겠죠. 그쵸? 본인 실력이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은 인프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외부 강의 기회를 가졌을 때 외부 강의를 끝내고 나서 자신의 연락처나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상담실을 뭐 홍보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주변에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운영자의 전문성이 또 잘 되는 심리 상담센터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그 센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센터가 부부교육 전문이다, 부모교육 전문이다, 또는 뭐 아동 게임 뭐 전문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든지 집단 프로그램 관련된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뭐 한 번 프로그램 운영할 때 10명 정도를 뭐 모은다. 그러면 프로그램당 보통 25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럼 한 번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이제 거의 200~300만 원 정도가 페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센터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좀 든든한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센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이 잘 되고 구독자가 많이 이제 모여지고 뭐 구독자가 많아지면 뭐 5,000명, 1,000명까지는 가야겠죠.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된다면 제가 센터를 운영할 때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꼭 상담만이 아니더라도 뭐 하루 뭐 이제 커피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힐링 관련된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저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뭐 토요일 날 또는 뭐 일요일 날 이렇게 데이타임에 좀 이렇게 휴식하고 쉬는다는 의미로
뭐 꽃꽂이 이런 프로그램도 좋고요. 어쨌든 힐링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취지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센터만의 어떤 특별한 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푸드 세라피도 관심이 있고 동물 매개 치료도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전문가들을 또 초청해서 하고 싶은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를 고려한 프로그램들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게임 중독 이런 거잖아요. 인터넷 중독.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특강 또는 게임 중독을 뭐 예방하기 위한 또는 게임 중독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신다면 수요가 많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확 이제 쏠려갈 수도 있겠죠. 사실 유튜브도 제가 이제 컨텐츠를 올릴 때 그 특정 시기에 이제 검색어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 그 유튜브 그 컨텐츠 중에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관련된 컨텐츠가 조회수가 확 올라갔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어떤 트렌드나 또 필요한 니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청소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꽤 많은데 사실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만 되더라도 회사를 퇴사하고 자기 세컨 라이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년의 어떤 경력 전환, 또 이직, 전직을 위한 그 진로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로 프로그램, 성인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센터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걸맞는 자기의 어떤 전문성과 관련된 이런 특정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교육 특정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수련생 키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턴 레지던트를 키워서 그런 교육하는 그런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 센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센터의 경우에는 상담 그 룸이 좀 많아야겠죠. 왜냐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시는 분들이 상담 이제 그 인턴 활동을 할 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센터들은 보통 룸이 적어도 한 4개, 5개 이상 그리고 이제 그 집단 룸 하나 이상 그래서 적어도 한 40평 이상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40평 이상은 나와야 그런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키울 수 있는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상담자들 육성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 좀 지나고 나면 저도 상담자들을 육성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일반 대중의 상담을 좀 많이 이렇게 알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담을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 벽을 낮추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좀 아직은 좀 키워가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센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어떤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들인지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인데요. 센터 외에 주요 수입원들이 있는 분들은 상담 센터가 조금 업앤다운이 있고 내담자의 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더라도 좀 탄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 강의 활동을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써서 저서 활동하시는 분들 책을 쓰니까 그 책을 보고 또 강의 의뢰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겸임교수 활동 또는 파트타임으로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다든지 또는 협약기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또 내담자가 의뢰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센터 외에 주요 수입원들이 있는 그런 센터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안으로 밖으로 이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일하는 인적 자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한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함께 일하다 보면 분야가 제가 그 운영자가 맡을 수 있는 그 어떤 상담의 폭이 좀 좁잖아요. 그런데 분야가 다른 여러 상담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맡을 수 없는 내담자들도 다른 상담사가 맡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폭넓은 내담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할 때 그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지향점이 같아야지 같이 조금 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할 분담도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자 역할을 하면서 센터장 역할을 하지만 뭐 대표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해달라라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운영도 함께 할 수 있는 뭐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역할은 뭐 모델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같이 여러 명이서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 모델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희가 4탄에는 그럼 현실적으로 상담센터를 이제 오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델 중에 보면은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도 있고요. 또 법인, 사회복지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어떤 사설 이제 업체로 해서 일반 과세업자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모델들을 함께 좀 알아보긴 할 건데요. 이렇게 함께 일하는 모델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모델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훨씬 그 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 부담이 또 여러 같이 전문가들과 쉐어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은 조금 버거울 것 같고요. 마음이 맞는 한 뭐 3-4명 정도 함께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명, 4-5명 정도 함께 해서 운영을 하시는 센터들도 많이 봤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그런 전문성이 좀 보장이 된 분들이 5명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운영 비용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심리 상담, 그 다음에 뭐, 미술 치료, 뭐 운동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또 같이 뭉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또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또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술 치료 하시는 분도 뭐 운동 치료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대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센터를 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같이 일해 주시자 부탁을 할 때 아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5가지 잘 되는 심리상담센터의 비밀, 네, 열정의 또 인사이트, 제 경험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듣고 나서 자기만의 어떤 컬러나 색깔을 찾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5가지 비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상담센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전문성 확보,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틀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인적 자원이나 네트워크, 인프라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뭐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박사과정을 가서 학위를 조금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주변에 좋은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출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석사 과정만으로는 사실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진학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석사라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 수업을 예술치료 운영과 뭐 센터 운영과 관리 뭐 이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저희 과 과목은 아니고 문학예술치료 과목인데 제가 그 과목을 좀 이수를 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또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또 비법들이 있겠죠. 자, 그런 비법들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함께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잠깐 짧게 제가 강의 계획서를 봤는데 공모전 이런 것들, 창업 공모전 이런 것들을 뭐 도전해
해봐라. 이런 그 강의 계획서의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모전들은 보통 40대 이하의 어떤 청년들에게 창업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공간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공모전에 해서 장소를 지원받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공모전이 또 장단점이 있죠. 근데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넘어서든 뭘 넘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오픈할 수 없다라는 뭐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본인이 좀 나이가 젊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공모전에 도전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소를 좀 지원받고 금액을 좀 지원받는 그런 식의 어떤 공모전 창업도 노려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심리상담과 열정, 알류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리상담사의 진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지만 날이 굉장히 무덥고 또 이제 좀 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